안녕하세요. 헬스톡톡 권현정입니다. 나이가 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나이가 들어 보이는 건 막고 싶다. 다들 같은 마음일 텐데요. 우선 피부 노화 때문에 고민이라는 시청자분의 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 여성입니다. 피부 좋다는 말 많이 들어왔고 관리도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 미간과 팔자주름이 짙어지고 나이 들어 보여 속상합니다. 주름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네, 이분처럼 하루하루 늘어나는 주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주름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이번 헬스톡톡에서 함께 풀어보시죠. 콜라겐 감소로 인한 탄력 저하, 지방층 감소로 인한 피부 처짐, 기미, 검버섯, 잡티 등의 색소 침착, 거칠어지는 피부결, 어두워지는 피부톤, 우리의 얼굴 위에 나타나는 노화 현상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주름은 가장 눈에 띄고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름으로부터 젊고 건강한 피부를 지킬 수 있을까요? 노화의 상징인 주름의 예방과 관리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지영민의 피부 주치의로 유명하신 박귀환 피부과 전문의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사실 주름은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사이기도 해서 궁금한 것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이 주름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좀 알려주시죠. 그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주름은 피부 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피부 노화는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기는데요. 여러 요인에 의해서 피부 진피층에 있는 섬유화 세포나 비관 세포 같은 종류의 세포들의 수가 줄어들고 또 콜라겐 섬유나 탄력 섬유의 변성이 일어나면서 피부가 얇아지면서 탄력을 잃어서 주름이 생깁니다. 피부 노화가 되면서 세포가 줄어들면서 생기는 것이 주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제가 보면은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찍을 때 못 보던 주름이 생겨서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 얼굴 주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주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유전적인 요인으로 원래 주름이 많거나 잘 생기는 체질이 있습니다. 또 환경적인 요인으로 햇볕에 오래 노출되거나 열이나 바람에 노출될 때도 주름이 많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런 반복적인 표정주름, 그러니까 과도하게 인상을 찌푸리는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미간이나 이마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피부가 늘어지면서 그 늘어짐이 축적이 돼서 생기는 주름이 있고요. 또 그 외에는 피부 건조증이나 흡연에 의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흡연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노화를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흔히들 나이가 많아지면서 주름이 생긴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비교적 주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여드름이나 각질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주름이 생기는 피부 노화는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걸까요? 예, 주름은 주로 중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주름이 보이지 않아서 피부 노화가 진행이 안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 일반적으로 25세 정도가 되면 피부가 노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25세 이후부터 피부 노화가 진행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나이가 들면서 수분이 빠지고 또 탄력이 떨어져서 주름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지성 피부라면 주름이 덜 생기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성 피부라 하면 젊은이들은 여드름도 생기고 뾰루지도 생기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피부인데 피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자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또 표피나 진피에서 천연 보습 인자들이 정발이 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피부에 도움은 되는데요. 우리가 눈가나 입 주위 같이 피지선이 없는 부위에 주름이 많은 걸로 봐서는 꼭 유분과 이런 노화와는
피부 주름과는 큰 상관관계는 없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지성 피부라 해서 입가나 눈가 주름이 덜 생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연령대별로 나타나는 주름의 부위와 또 깊이의 정도가 차이가 있는데요. 각 연령대마다 또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위나 조심해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우선은 비교적 주름이 적은 또 깊지 않은 20, 30대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20, 30대는 이제 피부가 처져서 생기는 주름보다는 그런 얼굴에 이제 근육을 쓰는 습관이나 그리고 잔주름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 생기는 잔주름 때문에 주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부 환경이나 아니면 피로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지는 걸 막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가나 입 주위에는 특히 보습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보습에 신경을 써줘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늘어나는 주름과 함께 고민이 깊어지는 40대 이후에는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40대부터는 본격적으로 피부 노화가 이제 심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마, 눈가 이런 데 주름이 많이 생기는데요. 40대에는 이제 피지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서 피부에 활력을 잃게 되고 또 윤기가 사라져서 더 노화가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노화가 또 많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눈 주위에 그런 표정 때문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 특히 눈가 보습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런 20대도 마찬가지지만 40대부터는 좀 보톡스나 이런 시술에도 관심을 가져서 미리미리 주름을 예방하는 그런 관심도 기울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주름 개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피부과에서는 주름 개선을 위해서 처방하는 약물 같은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비타민 A, 레티노이드 제제가 있는데요. 이 제제는 0.025%, 0.05%, 0.1%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제제를 꾸준히 바르다 보면 피부 노화도 예방이 되고 주름도 개선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또한 미백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약은 비타민 제제이기 때문에 좀 자극적이기 때문에 바를 때 좀 주의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제일 낮은 농도로 이틀에 한 번씩 조금씩 바르다가 적응이 되면 하루에 한 번 또 농도를 높여가는 방법으로 하면 피부 자극 증상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르면 햇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주로 밤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 항산화 그런 물질들이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이나 또 음식물 같은 거 섭취를 하면 그런 피부 노화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비타민 A 성분이 피부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피부과에 주름 치료하면 사실 요즘에 보톡스나 시술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된 치료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보톡스는 어떤 치료법인지 또 부작용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보톡스는 그 보툴리눔 톡신이라는 건데요. 그 세균의 독소입니다. 신경 독소인데 신경을 마비시키고 그 결과 근육을 마비시켜서 그런 효과를 보는 그런 독소인데요. 원래는 1987년도에 캐나다의 안과의사가 우연히 그 안면 그 안금 눈꺼풀에 그 경련을 치료하려고 주사를 놨다가 미간에 주름이 없어지는 거 보고 미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주로 이제 안면 근육, 특히 이마나 눈가 근육의 주름이나 사각턱 같이 이렇게 턱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 그 근육을 위축시켜서 좀 계란형으로 얼굴 보이기 위해서 시술을 많이 하고요. 요즘에는 또 의학적으로는 발달을 많이 해서 눈뜰림이나 이갈이 그리고 어깨 근육 뭉친데 그런 데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는 놓는 부위의 위치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 보톡스를 맞고 나서 그 보톡스가 주위로 흘러 들어가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주위에 맞았을 때는 눈이 붓는다든지 눈꺼풀이 처진다든지 또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위에 따라서 입 주위는 뭐 음식물이
뭐 물 같은 거 마실 때 음식물이 흘러내린다든지, 그리고 사각턱 같은 경우에는 좀 씻기가 힘이 약해져서 불편하다든지 그런 게 있고요. 또 근원적인 부작용으로는 보톡스에 대한 알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또 보톡스에 대한 항체를 형성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보톡스를 아무리 맞아도 항체 때문에 효과가 없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름이 있는 부위를 채워주는 게 필러라고 들었는데요. 자, 필러는 어떤 시술인지 조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MC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꺼져 있는 부위나 아니면 패여 있는 부위에 채워주는 게 필러입니다. 그 필러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자가지방이에요. 자기의 그 지방을 피부에 이식하는 건데요. 주로 허벅지나 아랫배에서 지방을 빼서 잘 거른 다음에 그 지방만 피부에 넣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했을 때 단순히 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넣었을 때 거기에 있는 그런 세포들도 같이 이식이 되기 때문에 피부가 더 윤기 있고 혈류도 좋아지고 안색이 좋아지는 그런 노화에 좋은 효과까지도 볼 수 있는 게 자가지방 시술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그 피부의 진피 성분과 비슷한 아니면 같은 물질의 주사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이 주사제들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필러라고 하는데요. 이 주사제의 큰 특징은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녹는 필러와 안 녹는 필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안 녹는 필러, 뭐 파라핀이나 실리콘 같은 이런 필러들을 채워 넣기만 했는데 얼핏 보기에는 안 녹기 때문에 오래 가서 좋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게 점점 나중에 피부 속에 변성이 일어나서 피부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뭐 뭉친다든지 튀어나온다든지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치료가 어렵고 부작용도 영구적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녹는 필러는 피부와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다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훨씬 안전하고 또 요즘은 필러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채워주는 효과뿐만 아니라 그런 진피 성분의 그런 활성화까지 일으켜서 노화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녹는 필러는 그런 제재에 따라서 6개월, 뭐 1년, 2년, 3년, 5년 이렇게 가는 필러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여건들을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보톡스와 필러의 또 차이와 또 시술이 어떤 시술인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나이가 드는 이상은 주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늦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주름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름도 노화의 한 결과이고 또 노화를 우리가 완전히 막을 수 없듯이 주름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화도 지연시킬 수 있듯이 주름도 지연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원인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햇볕이나 뭐 바람, 뭐 열 같은 그런 외부 인자들의 노출을 삼가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잘 발라서 잘 막고 그리고 아까 도움이 되었던 그 항산화제 제품의 화장품이나 식품들을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가급적 몸의 피로나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을 피하면서 숙면을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 과도한 음주나 흡연도 삼가는 것이 피부 노화에 아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한 관리를 하면 주름을 늦출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시중에는 주름 기능성 화장품도 많은데요. 이런 화장품들이 주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주름 예방이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나 E, 베타카로틴 같은 비타민 제제나 아데노신 같은 항산화 단백질 그리고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에 흡수가 되기만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주기세포 화장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 주기세포 속에는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 노화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데 이때는 그 성장인자들 주기세포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검증되고 좋은 제품을 쓰면 주기세포 화장품도 노화 개선에
또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주름에 관한 모든 궁금증들을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유익한 정보 많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름 예방에 좋은 오늘의 식재료는 두유와 토마토입니다. 두유의 원료인 대두에는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콜라겐을 보호해 피부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잘 아시다시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 예방에 가장 대표적인 식품으로 꼽히죠. 지치기 쉬운 계절, 힐링푸드로 주름도 고민도 전부 말끔하게 지워보세요. 헬스톡톡 오늘은 노화의 상징이자 세월의 흔적, 그리고 동안의 적이라 불리는 주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안 좋겠지만 관리만 잘한다면 어느 정도 예방도 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좋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헬스톡톡은 다음 시간에 더욱 건강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